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화전공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화전공은 얼마 전에 환기 종목 지정을 받으면서 아마 어떤 투자자가 대량으로 지분을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발생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급락 당시에 인하전공을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8월 18일 글입니다. 8월 18일에 인하전공 평소 매수 비중의 3분의 1만큼 매수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3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했습니다. 조선 핵심 기자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인하전공 8월 18일에 8월 18일 이날이죠. 이날 3분의 1 정도를 3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을 또 채우기 위해서 현재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꽤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여전히 인화전공이 제 가치를 찾기 전까지는 꽤나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기 종목의 이유, 혹시 환기 종목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관리 종목이라던가 혹은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냥 환기 종목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관리 종목 기정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게 환기 종목이라는 것이고 사실 인하전공은 딱히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작년에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나왔죠. 특히나 이번에 회계감사 법인이 바뀌면서 사실 회계감사 법인이 바뀔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꽤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이 조단위 이상의 기업들도 사실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환기 종목 지정이 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70억 870억으로 굉장히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슈는 딱히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1분기부터는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발생될 수 있는 에어 인천 지분 인수에 따른 실적까지 잡힐 경우 사실 저는 높은 확률로 영업이익 혹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 200억 원 이상 최소의 200억 원 이상의 실적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870억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인하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리콘 커버를 필두로 한 선박 엔진 핵심 기자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에어 인천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분법 이익으로만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정도의 그런 이익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HS 엔진 매각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꽤나 급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때 당시를 보더라도 HS 엔진의 지분은 여전히 9.9%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인하전공의 현재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HS 엔진을 팔면서 받은 매각 대금이 대략 한 1,340억이에요. 1,440억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870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도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못한 시가총액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1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최소 2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말이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때 급락을 할 당시에 환기 종목 지정과 동시에 급락이 발생할 당시 저는 굉장히 설렜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나누면서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갈 생각이었는데 여기 한 이 부분에서 잡히고 안 잡혔죠. 네. 그러면서 사실 비중을 크게 싣지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좀 지켜보고 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하전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이라던가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선박 엔진 부품 실리콘 커버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거의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하전공이 없으면 사실 핵심 엔진 부품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STX 중공이라던가 혹은 HS 엔진 현대중공업 그룹도 원래는 인하전공의 고객사였죠. 근데 인하전공이 HS 엔진을 품으면서 현대중공업이 인하전공을 버렸었는데 인하전공이 HS 엔진의 지분을 다시금 매다 팔면서 현대중공업과의 그런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HS 엔진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이고, STS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선박에 대한 납품이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현대중공업까지 만약에 비중을 뚫을 경우, 이제 사업체를 뚫을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역시나 인하전공은 그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선박 엔진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금속, 금속 성형 기계 이쪽에 대한 비중이 꽤나 큰 기업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을 이제 선박 엔진 부품을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혹은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는 수주 잔고 혹은 수주 단가를 봤을 때에도 현재 50%를 넘어서고 있는 선박 엔진 부품에 대한 비중이 60%, 7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올해부터 발생할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은 꽤나 저렴한 편에 속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TX 중공업이라던가 혹은 HS 엔진에 대한 그런 납품과 더불어서 이제 인하전공 HS 엔진을 그럼 왜 팔았느냐, HS 엔진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성장할 폭이 꽤나 큰 기업에도 불구하고 왜 팔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의구심으로 원래 하나오션이 하나 쪽에서 STX 중공업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HS 엔진의 가장 큰 고객사인 하나오션을 잃을 수 있다는 점, 혹은 지분율이 혹은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하전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HS 엔진을 차라리 하나에 넘김으로써 자신의 그런 하나 옵션에 대한 비중을 고스란히 유지시킬 수 있는, 혹은 오히려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HS 엔진을 인수를 하면서 참고로 인하전공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870억인데 HS 엔진의 시가총액이 현재 6,900억이에요. 6,900억짜리를 870억짜리가 인수를 한 겁니다.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빚을 내면서까지 인수를 했었었는데, 그때 올해 기준으로 이제 이자만 8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적자, 영업이익도 99억밖에 안 나는 회사가 이제 이자 비용으로만 80억 원 이상을 지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상 회사의 존폐가 가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이자 비용을, 특히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고금 시대가 꽤나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지금 이에 따른 리스크를 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HS 엔진을 하나오션에 넘기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현대중공업의 그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SX 엔진 중공업을 이제 매수한 인수를 한 이유도 이제 기존의 현대중공업 엔진만으로는 이 캐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STX 중공업을 매수를 한 것이고, 이에 따른 부품까지도 역시 부품에 대한 수요량이 꽤나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하전공이 HS 엔진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서 현대중공업과의 그런 관계도 차츰차츰 개선될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인천을 이번에 인수를 했죠. 대략 한 지분의 23%가량을 인수를 했는데, 이에 따른 그런 적자 폭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에어인천 뭐 후진기업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견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에어인천 같은 경우는 국내 3위의 화물기 전용 항공사입니다. 1위가 대한항공이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아시아나인데 3위가 에어인천이에요. 에어인천. 따라서 이 화물 운송만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 가까이 났습니다. 엄청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의 지분을 3%가량을 인수를 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지분법에 대한 실적만 하더라도 약간 70억 이상, 70억에서 100억 정도는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내년부터는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의 퀀텀 점프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선박 엔진에 대한 그런 부품 수요의 증가,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더 낮은 시가총액이고요. 현금성 자산도 아니고요. 자산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현금입니다. 현금보다 더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찍힐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현금에 대한 비중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메리트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HS 엔진의 지분을 여전히 9.9%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에어인체의 지분도 2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보나 자본으로 보나 가치적인 부분으로 보나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제 가치를 찾아갈 경우 꽤나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전공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전공에 대한 분석이었고, 선박 엔진 부품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HS 엔진, 하나오션, 현대중공업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고,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에어 인천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